안녕하십니까. 커뮤니케이션 이론 월터 리프만에 대한 소개를 맡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유준입니다. 월터 리프먼은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현대 저널리즘의 아버지라는 평가를 받은 인물입니다. 언론계의 교황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월터 리프먼은 1인 국무성으로 불릴 정도로 미국의 대외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어떤 국무성 관리는 거의 모든 아침 회의는 리프먼의 최근 평론에 대한 토론으로 시작되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의 자문을 구했으며 리프먼은 종종 그러한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습니다. 미국의 공력 덕분에 세계의 권력자들이 그의 독자였으며 그의 조언을 갈망했습니다. 대단한 인물이긴 하지만 이런 정도의 소개만으로 리프먼이라는 인물의 가치를 제대로 음미하기엔 모자랍니다. 리프먼은 무엇보다도 현대 저널리즘의 본질적인 문제를 체계적으로 거론한 최초의 인물로 평가되는 것이 옳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리프먼의 진정한 가치일 것입니다. 리프먼이 제기했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으며 특히 오늘날의 한국 언론에 매우 절실한 문제로 떠올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리프먼의 삶은 그 자체로 여론에 막강한 영향을 끼치는 전문 언론인의 정치적 위상과 윤리적 문제를 고쳐하는 데에 귀중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음미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책 여론에서 리프만은 뉴스와 진실의 관계에 대해 역설하며 뉴스와 진실은 같은 것이 아니며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뉴스의 기능은 사건을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고 진실의 역할은 숨겨진 사실에 빛을 비추어 그것들이 각각 다른 것들과 관계를 맺어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현실의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오직 사회적 상황들이 인지될 수 있고 측정 가능한 형태로 구체화될 때만 진실의 전모와 뉴스의 전모가 일치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레닌 사망 당시 뉴스를 예로 들며 뉴스의 출처, 객관적 진실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궁극적 시험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저널리즘의 객관성과 주관성에 대해 고찰하며 의학, 기계공학 등 다른 분야에 비해 규칙적이고 분석적, 과학적 접근을 할 수 있는 다른 분야들에 비해 뉴스 미디어 분야에 회의적으로 보입니다. 그는 저널리스트는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제한된 정보만을 갖고 있으며 최소한의 훈련과 숙달이 필요한 정도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널리스트는 진실에 다가서기 어려우며 일단 어떤 이야기에 관한 사실들을 갖게 되면 수많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어떤 고정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널리스트에 의해 전개된 이야기는 어떤 사건에 대한 그의 견해 또는 진실이 될 것이고 이는 그만의 부호에 따른 고정관념과 관심에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저자는 이처럼 주관성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이 저널리스트의 약점이라고 기술합니다. 리프만은 자연과학에 의해 발달되어 온 반박할 수 없는 경험적인 방법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물리학자가 독립적인 지식 기반을 개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고 그들만의 전문적 자율성을 만들어가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저자는 물리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겉으로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증거와 방법의 특성을 저널리스트들의 특성과 대조시킵니다. 저널리스트들은 풍부한 도덕적 용기, 즉 정도를 지키려는 정신적 용기를 갖추었지만 그들의 연구와 조사는 과학적으로 보았을 때 진실이라기보다는 의견으로 간주됩니다. 저자는 사례를 통해 무엇을 믿을지에 대한 결정은 독자에게 달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어서 그는 진실의 세 가지 형태를 구별하고 특정 이론적 관점의 한계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냅니다. 리프만에 따르면 저널리스트들이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것은 독자들이 그들의 의견들이 근거를 두는 진실의 불확실한 특성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리프만에 의하면 저널리스트와 저널리즘이 할 수 없는 것은 여론의 민주 이론이 요구하는 많은 양의 지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자가 제시한 이론과 실행 사이의 명백,
이 명백한 차이의 이유는 언론이 자본주의자라서가 아니라 단지 언론과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의 지배 세력에 대한 공적인 영역에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서이다. 또 이러한 정보가 보도될 만한 진실이라는 타이틀을 받게 되고 저자의 관점에서는 그것의 건너편에서는 오직 주장과 의견만이 있을 뿐이다. 이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리프먼은 민주 이론이 현실적이지도 않으며 성취할 수도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세 가지 이유에 있어서 이론이 본질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첫째로 세계는 획일화된 의견의 지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고, 둘째로 언론은 여론이라 불리는 신비한 힘을 만들어냄으로써 대의정치, 산업조직론, 외교술의 실패를 보상할 지위가 아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리프만이 주장하기를 이것은 언론이 그들 스스로에게 부과한 부담이다. 였습니다. 또 이러한 문맥에서 실패는 기구가 이용 가능한 정보를 만들어내지 못한 실패를 의미합니다. 셋째로 이론은 독자를 모든 것을 아는 전지전능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데 리프만은 그것이 불가능하고 그럴듯하지도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리프만은 언론이 우리의 24시간을 좌우하고 결과적으로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 여론의 법정으로 여겨지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론의 주된 산물인 뉴스의 한계 때문에 실현될 수도 없고 있을 법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현대 사회에 대한 뉴스의 특성은 그것의 사회 조직을 표시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더 좋은 기관이 뉴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는 기구, 정부 기관들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사람은 에피소드, 사건, 돌발 사건으로 세계의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없다라며 여론의 역할은 권력을 책임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상기시키는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는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언론 자체를 넘어 더 넓은 사회로 향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리프만은 지식의 기구를 강조하며 이것이 진실과 뉴스의 일치를 이뤄내며 민주주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여론은 이 책은 민주주의에서 관심의 한계에 대한 연구이기도 합니다. 리프먼이 지적한 바와 같이 보통 사람들의 정신은 현대사회에 급변하는 문제들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입니다. 언론이 세계에 정확한 그림을 공급해 준다 할지라도 보통 사람은 혼란스러운 정보의 공급 과잉에 대응할 시간도 능력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리프먼은 자신이 지적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전문화된 지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그는 해결할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리프먼이 가졌던 사상의 한계와 그의 인간적 한계에도 리프먼이 언론사에 남긴 족적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리프먼의 참된 가치는 그의 왕성한 회의력 그 자체에서 발견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릅니다. 리프먼은 임마누엘 칸트 이래로 서구 사상의 출몰에 수많은 사상가를 괴롭혀온 주관성의 문제에 골몰한 인물이었습니다. 언론학자 제임스 캐리는 리프먼은 언론 자유의 문제를 도덕과 정치의 문제에서 인식론의 문제로 재정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국가와 계급의 문제를 희석시키고 또 역설적으로 공적 영역의 탈정치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런 한계를 극복하는 건 다른 사람들의 몫일지도 모릅니다. 리프먼이 사람들을 자극하는 심리적 힘을 무시하고 정치 제도에 대해서만 떠들고 그것을 통계로만 표현하려 했던 것은 미국의 정치학에 대해 정면 공세를 취한 건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리프먼이 인물의 전기를 쓰게 되면 정치적 신념이 논리적으로 결정된다는 생각은 바늘에 찔린 풍선처럼 붕괴되고 만다는 명언을 남긴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평론가의 말대로 마르크스가 보드룸의 문제를, 프로이트가 베드룸의 문제를 제기했다면 리프먼은 뉴스룸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리프먼은 서구 민주주의의 위기는 저널리즘의 위기다 라고 단언한 것은 깊이 되새겨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프먼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